안녕하세요. 로스터 회원입니다. 이번 주제는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1부 이야기에 이어서 2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부 내용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이전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용적인 부분, 계획과 준비가 모두 끝났다면 이제 인테리어에 관해서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카페를 구성하는 디자인적인 요소로 크게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로 구분이 되며, 인테리어는 카페 내부 디자인을 의미하고 익스테리어는 카페 외부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디자인이라고 하지만 카페를 해보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디자인이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에서 내 카페의 인테리어 컨셉을 이미지적으로 그렸다면 지금부터는 실제 운영을 목표로 디자인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그려야 합니다. 우선 창업하려는 카페의 규모와 공간적인 모양을 예상해야 합니다. 보통 자금에 맞춰서 카페의 면적을 선택하게 되는데, 내부 공간이 사각형인지 다각형인지 그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대부분의 매장은 사각형의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특수한 매장의 형태도 있고, 내가 카페를 하려고 하는 모습에 맞춰서 상가도 잘 골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입문의 위치, 전기시설의 위치, 수도의 위치, 배수의 위치 등 기본 시설물의 위치를 통해 주방과 손님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입문에서 카운터까지 오는 동선과 손님들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동선들을 미리 파악해서 인테리어와 공간 기획을 잘 해야 합니다. 테이크아웃 형태의 매장이라면 주방이 주로 출입문 쪽에 있고, 홀 형태의 매장이라면 주방이 출입문에서 비교적 먼 곳에 위치하거나 벽면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업종의 형태가 결정되었다면 그에 맞게 동선을 설정하면 됩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면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지금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맡기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카페와 많이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내가 바라는 카페의 모습을 업체에서 다양한 핑계를 가지고 시공하지 않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카페를 전문적으로 공간 기획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면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함께 카페들에 대한 예시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셀프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확고한 디자인적인 컨셉이 있어야 그나마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도 디자인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비용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 대한 컨셉이 있다면 카페 내부의 평면도를 직접 그려보는 겁니다. 해보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은 훗날 결과물이 천지 차이입니다. 거창하게 그래픽 프로그램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노트에 직접 그림을 그려봐도 됩니다. 대신 축적 비율을 잡고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좋습니다. 냉장고와 커피 머신, 각종 기계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규격 사이즈들이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동선과 배치도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카페의 주방 공간 컨셉도 어느 정도 보일 겁니다. 주방에서는 몇 명이 일을 하면서 움직이는지도 예상해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카페 안에서 손님에게 제공할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빼놓지 말고 꼭 넣으세요.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나 셀프바 등 카페 내부에 비치될 공간도 많이 생각해 두어야 실제 카페 동선과 영업 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니 꼭 이런 시설 계획도 살피세요. 업체가 알아서 해주는 그런 일은 보통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빠지면 투자 비용이 증가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직원들이 입고 있을 유니폼도 기획을 하세요. 인테리어와 함께 개성을 나타내는 아이템입니다. 식기들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가 만드는 인테리어로 내 개성을 모두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계획도 세워서 각종 오브제를 개성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와 동선이 어느 정도 그려지면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실제 움직이면 어떨지 상상을 많이 해보시고, 상상이 어려우면 내가 만들려는 공간과 비슷한 카페를 사전에 많이 방문해서 데이터를 얻으세요.
창업 이후에는 다른 카페를 방문하고 싶어도 다양한 이유로 못 나가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계획은 꼭 창업 전에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세요. 또한 테이블과 의자는 카페의 기본 개성을 나타내기에 인테리어 업체와 많은 대화를 통해 결정하세요. 디자인 구성이 없는 인테리어 업자와 저렴하게 시공한다면 본인이 직접 그 모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테이블의 경우는 내 카페에서 제공하려는 음료의 쟁반 사이즈를 기준으로 2개가 무난하게 들어가게 선택해야 하고, 의자는 너무 불편하지 않고 너무 편하지 않은 애매한 의자를 선택하는 것을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불편한 의자는 손님의 회전율을 높이는 데 좋지만 재방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아주 편한 의자는 카페가 만약에 좁을 경우 회전율이 안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선택을 많이 해드리는 방향이 애매한 느낌의 의자를 그냥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디자인과 가격을 보는 편입니다.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매출과 재방문율에 있어서 저는 좋은 데이터를 얻었기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추천하는 주방과 손님 공간의 비율은 4:6 정도로 주방이 40%, 손님 공간이 60%가 되도록 설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 내 카페의 공간 면적을 보고 비율을 맞춰보고 판매할 메뉴와 기기들의 배치 계획을 세우세요. 좁은 카페나 넓은 카페도 메뉴에 있어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메뉴는 적은 메뉴에 집중해서 퀄리티를 올리는 것이 좋으니 인테리어도 여백의 미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계획이 이미 있다면 어떤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도 원하는 부분을 바로바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전기적인 부분은 제 영상 중에 계약 전력 이야기가 있으니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익스테리어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흔히 간판을 많이 신경 쓰는데 간판보다 간판이 붙는 벽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건물마다 다양한 외벽 디자인이 있습니다. 간판은 건물과 어울리게 만드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요즘은 매장 위쪽에 간판을 크게 거는 추세도 아니고요. 간판이 아예 없는 카페도 많습니다. 그러니 외벽을 먼저 보고 간판을 달았을 때를 예상해서 그 효과나 디자인이 괜찮을지 파악을 먼저 해보고 인테리어 업체와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테라스 디자인도 예나 지금이나 많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테라스의 경우는 우선 지자체에 먼저 문의해서 불법사항이 아닌지 확인을 꼭 먼저 해주세요. 설치하고 나서 지적당하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보통 이 부분은 건물주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모른다면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시청에 먼저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테라스 시공이 가능한 경우라면 반드시 방문하는 손님을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카페에 테라스가 있는 순간 카페의 심리적인 간판은 테라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고 내 개성도 나타나면 좋지만 손님을 위한 공간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임대받은 카페의 외벽이 너무 좋지 않다면 외벽에 익스테리어 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상가를 잘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스테리어에 갈바 공사만 하더라도 심하면 몇 천만원 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에 대한 컨셉과 계획이 끝났다면 제가 항상 중요시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건 카페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화장실을 깔끔하고 이쁘게 꾸며주세요. 카페는 제2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화장실입니다. 특히 카페는 여성 고객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은 카페의 재방문율을 높이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카페 내부 공간도 공간이지만 화장실은 특별히 더 신경 써주면 매출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복합상가의 경우는 화장실이 보통 외부에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가를 알아보러 다닐 때 반드시 외부 화장실이 있다면 꼭 들러서 상태를 보고 청소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라면 추천하고, 그렇지 않고 불편한 위치와 위생이 걱정되는 화장실로 보이면 그냥 그 상가는 피해주세요.
복합상가 건물 전체가 관리가 잘 안되는 건물일 가능성도 높고 입점한 상가에 방문하는 손님도 의외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견적은 꼭 3군데 이상의 업체를 미팅하시고 견적을 골고루 받으세요. 비슷한 설명과 내용으로 나오는 견적이 3군데 모두 비슷해야 하는데 실제로 견적을 보면 많은 금액이 차이 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상세 견적서는 꼭 받으세요. 무엇을 어떻게 시공하는지 창업하는 사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추가로 다른 업체도 찾으세요. 그래야 비교 견적이 가능하고 어느 부분에서 비용이 비싸고 줄일 수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쪽은 길게 설명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카페를 준비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커피에 대한 준비입니다. 많은 창업자분들은 카페 인테리어를 하고 커피 머신을 놓고 나서야 커피 재료를 고르거나 업체를 찾아다니곤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창업 초반에 정신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인테리어 컨셉을 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아니면 훨씬 그 전에 준비를 미리 하셔도 되고요. 커피 머신이나 주방이 없다고 테스트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테스트가 가능하고 메뉴도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카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카페 창업이 처음인 분들은 상가 임대를 받고 나서 그제서야 레시피를 짜고 커피 납품을 알아보는 그런 수순이 생기는데 이런 과정은 밟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같이 커피를 납품하는 곳은 사전에 방문하시면 편하게 커피 맛을 시음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납품 업무를 하는 곳은 저희와 같은 그런 준비가 모두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 상가를 얻기 전에 오픈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준비하세요. 카페를 오픈하는 순간 그 카페는 내 매장이 아니게 되고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준비할 시간을 손님들이 주지 않습니다. 이미 오픈하면 끝이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를 꼭 많이 하셔야 돼요. 커피 로스팅을 하는 로스터리 카페라면 로스팅 공부를 최소 1년은 꾸준히 준비하세요. 이쪽은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번 주제에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창업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간단한 상담은 제가 무료로 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를 해주세요. 제 공장으로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커피 교육을 위해서 학원을 가는 것도 좋지만 학원에서는 카페 창업과는 조금 멀기 때문에 실제 창업 노하우가 있는 교육시설에서 전문적으로 커피와 베리에이션 메뉴를 배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통 실제 창업 노하우로 교육받는 내용들은 커피 머신의 사용과 세팅 방법, 그라인더 사용과 세팅 방법, 제빙기 관리 방법, 재료의 관리 방법, 각종 기계류 사용과 관리 방법, 커피 메뉴에 대한 제조, 다양한 음료 제조, 그리고 각종 디저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이외에 서비스 제공하는 방법부터 매장에 필요한 대부분의 관리 방법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배우게 됩니다. 학원에서 짧게 배워서 자격증을 받고 곧바로 창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니 사전에 할 수 있는 건 모두 준비하세요. 그런 준비가 모두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자가 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일부 내용에서 음식점의 유형이 결정되었다면 휴게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은 협회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유형에 맞는 식품위생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영상 본문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최초 음식점 영업 시에는 오프라인 교육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창업 전에 교육을 미리 받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사업자가 유지되는 동안 매년 한 번씩 주기적으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이 끝나면 이제 상가를 계약합니다. 상가 계약에 대한 주의사항은 임대할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하고 건물에 빛이 많은지 살펴보고 근저당도 있는지 보세요. 지저분한 내용이 너무 많으면 계약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건물의 용도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카페는 근린 2종이 좋습니다. 근린 상가가 아닐 경우는 음식점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허가가 안 나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던가 그런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조항으로는 불법 건축물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상가를 잘 얻으셨다면 미리 알아두었던 인테리어 업체와 일정을 조율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인테리어 시작과 함께 영업장과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건강진단 결과서라는 보건증을 신청합니다. 직원이 오픈 초기에 같이 일한다면 직원의 보건증도 있어야 하니 같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가 50% 정도 되고 간판도 만들어졌다면 시청에 방문하여 영업허가증을 신청하러 갑니다. 방문 시에 챙겨야 하는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 위생교육 수료증, 보건증, 신분증 이렇게 됩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해서 미리 챙겨야 하는 서류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서류 부분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챙겨서 방문하게 되면 보통 1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이 발급되고 1개월 이내에 위생과 공무원이 내 매장에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영업 준비를 모두 끝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로 갑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도 함께 가지고 갑니다. 창구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되고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으니 필요한 발주처와 포스를 사용하기 위해 각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통장도 개설해야 하니 가까운 은행이나 자주 쓰는 은행이 있다면 그곳으로 방문하여 사업자 계좌를 만드세요. 그렇게 오픈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이제 카페를 오픈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픈 전에 판촉이나 광고 홍보물도 있다면 미리미리 주문해서 사전에 받아두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준비해서 오픈했을 경우 재료 주문하고 손님 맞이하고 직원 관리하면서 카페를 운영하면 정말 초반에 정신이 없으므로 오픈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해놓으세요. 오픈 이후에 할 일은 추후에 영상으로 제가 만들게 되면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확신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은 사기꾼이니 그냥 멀리 하세요. 사장님의 길에 도움이 별로 안 될 겁니다. 또한 카페 컨설팅을 받고자 한다면 폐업할 때까지 지원해주는지 확인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단기 컨설팅은 사장님에게 있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될 뿐입니다. 사업과 장사를 시작한 이상 멀리 보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시면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페 창업 성공률은 정말 낮은 편이니 늦게 시작하는 만큼 남들보다 더 많은 부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카페 창업 준비 영상은 2부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하지 못한 내용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시청해 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내용 시청 감사드립니다.